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제가 첫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주식을 우리가 깊이 있게 그리고 잘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범의 이 기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동평균선상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주 매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보통 보면 7일선은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7일선은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좀 약간 생소한 이동평균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급등주의 눌림목으로 자리를 만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급등주들이 보게 되면 5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어디서 저점을 만들어주냐면 거의 7일선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아래 꼬리를 달면서 5일선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가 급등주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일선에 대해서 급등주 눌림목 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매수 시점으로서 7일선도 우리가 HTS상에 표시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선과 12일선이 있는데요. 자, 상승 추세의 눌림목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등 매매는 아니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11선과 12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에 따른 지금 우리가 또 보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다들 이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일봉이 나와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22평선은 정말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명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30일선이 있는데요. 자, 31선 같은 경우는 1차 단기 추세 전환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31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추세 이탈 신호가 나와졌을 때 지속적인 더 큰 하락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하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1차 단기 추세 전환 신호를 32평선에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2평선을 이탈해서 생명선 이탈해서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32평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만들고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1차적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61선 2차 단기 추세 전환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자, 32평선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뚫려버린다. 그렇게 되면 지지선이 뚫려버린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2차 지지선을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2차 지지선에 있어서 우리가 62평선이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평선의 단기 추세 전환을 또 우리가 생각해서 62평선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략 시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0일선이 또 있습니다. 자, 122평선 같은 경우에는 3차 중기 추세 전환 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122평선이라면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월의 중기 추세의 전환, 3차적인 하나의 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런 62평선이라든지 121선이라든지,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202평선이 또 장기 추세 전환이라고 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241선이 2차 장기 추세 전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정도까지 주가가 일봉상 내려갔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주들보다는 가치주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62평이라든지 122평 그리고 202평이라든지 242평까지 우리가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다. 단 가치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라면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요. 일본 교수형이 있습니다. 일본 교수형. 자, 시초가가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는데 밑에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그동안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이런 시초가가 갭을 크게 띄운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면서 하락을 하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음봉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음봉을. 자, 음봉을 형성하다 보니까 꼭 교수형 말 그대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형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캔들의 모양인데 이런 캔들이 상승 추세에서 나오면서 그에 대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이런 교수형이 나왔다면 하락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본 교수형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참고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게 되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시를 우리가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좀 액면 분할 전이에요. 액면 분할 전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287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자,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런 상당히 큰 갭 상승을 이루었던 부분들이었고 그에 따른 주가가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서 이런 교수형의 일봉 흐름이 나와주게 됐는데 그 이 흐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다시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교수형의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이 이후부터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서 음봉을 만들고 또 음봉을 만들면서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평선을 정배열에서 역배열 구간으로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수형이 상승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수형이 있다면 그와 똑같은 모양인데 추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이런 망치형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기가 이제 손잡이겠죠. 손잡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두드릴 수 있는 망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망치 흐름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투자 심리상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음봉을 그리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게 된다면 이건 하나의 캔들 차트상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예시를 한번 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예시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다가 추세 이탈 신호가 나면서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어느 순간 하락 폭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서 꼬리를 만들었죠. 이런 꼬리를 크게 만든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망치 형태를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 기조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하다가 이런 일봉상 망치 형태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강력한 거래량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영망치형 있죠. 영망치형. 자, 영망치형을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영망치형이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높게 상승되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망치형이라고 우리가 망치를 꼭 거꾸로 들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영망치형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보다 좀 더 작은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 우리가 비석형이다라고 좀 우리가 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잠자리 형태와 비슷하게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면 우리가 그걸 비석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내려갔다면 음봉으로서 우리가 영망치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비석형이라고 이제 음봉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또한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좀 더 내려가면서 윗꼬리를 크게 단 부분들이죠. 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하나의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영망치가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침에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영망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급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영망치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또 우리가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못지않게 기술적 분석도 우리가 잘 해나가다 보면 순간적인 대응도 우리가 좀 더 스킬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박수범 대표의 이기자라는 교육방송이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바로 또 시청자분들이 저희 MBN 골드에 접속을 하시면은 바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그런 상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MBN 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어떤 강의를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